전 세계의 핫플레이스가 그렇죠. 됐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와서 외국인들이 서울에 관광 와서 올린 카드 매출액의 4분의 1을 성수동에서 와. 25%가 성수동에서 발생을 했다고요? 24.5%. 24.5%. 네. 네.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그 성수동에 사는 분이 우리 정구승 변호사인데 옆에 계신 구청장 칭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나만의 구청장을 우리 모두의 서울시장으로 가는 게 저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딱 그 성동구에 살기 시작한 게 한 8년 됐거든요. 그러면서 맨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이 바뀐 게 너무 많고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사찰당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여기에 와이프랑 지나가면서 여기에 뭐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 갑자기 흡연 부스가 생기고 정말로? 네. 꿈이 실현이 되는. 네. 상왕십리 출구 앞에 자꾸 담배 피는 사람이 많아서 저 강아지랑 와이프랑 지나갈 때마다 여기는 너무 심하다 라고 말하고 갔는데 한 2주 뒤인가요? 뭐가 생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나 사찰되나 할 정도로 그리고 딱 여기 좀 다리 아프다 싶으면은 막 그 의자가 생겨요. 의자랑 그 햇빛 가리는 거랑 같이 생겨. 이건 좀 약간 넘어가는 것 같은데. 텐제가 약간 보니까 텐제가 네. 그 센트라스 사이에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역 주민으로서 매번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나오신다고 했을 때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서울 시민들이 이 복지를 다 누렸으면 좋겠어서 그렇죠. 저는 네. 이게 정구승 변호사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듣고 그 민원의 답을 이렇게 네. 실천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내가 얘기도 하는데 돼 있어. 이런 결론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좀 궁금한 게 공무원들은 무슨 절차가 많잖아요. 그럼 뭐 하나 놓더라도 예를 들면 의자 하나 만들더라도 몇 개월 동안 막 뭐 무슨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합니까? 그것이 실력입니다. 설명 굉장히 간단하게 하시네요. 지금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정원호 구청장이 훈화 말씀을 들었는데 네. 본인은 사실은 얼굴이 민원이다. 그러면 우리 한준호 후보는 얼굴이 복지다. 기본적으로 민원 처리 감각은 우리 그러게요. 정원호 후보님을 따라갈 자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데 국민들이 저만 보면 민원이 생각나나 봐요. 저만 보면 민원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제가 민원 같다. 우리 저 한준호 후보는 네.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한준호 후보는 얼굴이 복지래요. 얼굴 보면 힐링돼 버려. 그냥. 네.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냥 정원호 걸어다니기만 해도 선배님은 되는데. 실력이 얼굴에 묻히고 저는 실력이 얼굴에 묻히고. 야 이거 너무 잘생긴 걸 노골적인데? 인정하는 거야? 너무 노골적인데요? 그거는 갑자기 그래서 제가 한준호 후보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아, 네. 제가 뒷조사를 하다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책 제목인즉슨 아빠가 읽는 임신 출산 책. 지금 이미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그 한준호 후보가 굉장히 아리따운 얼굴로 아이의 배 위에 얼굴을 대고 있는 사진을 저희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 제 그 책의 책장을 넘기다가 놀란 게 오윤혜 씨가 상당히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뭐죠? 일단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아들을 낳는 법, 아이고야. 딸을 낳는 법, 네. 건강한 전자를 만드는 방법 이런 걸 써더라고요.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유, 부끄럽다. 아니 이게 이제 출판사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성들이 쓰는 출산책을 한번 써보자. 초기 한번 기획을 했었는데 그게 김태균 씨가 첫 책을 썼어요. 원래 기획은 이제 저하고 했던 건데 이제 작가님께서 다른 출판사로 옮겨가면서 그걸 쓰고 저는 그때 거절했죠. 제가 책 쓸 만한 그런 유치가 안 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지금 늦둥이 셋째가 생겼어요. 셋째가 생겨서 출판사 연락이 오더라고. 이제 책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아이들 이제 새 아이 낳고 이제 뭐 하는 그 과정 중에 기록들을 좀 많이 남겼는데 네네.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두 사람의 남성이 쓴 출산 책이 약간 그 사이드로 항상 남편에게 선물하는 책처럼 한 10여 년간 저희가 이 책이 계속 팔렸어요. 아 그랬군요. 네. 건강한 정자 낳는 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유. 정자 낳는 법이 아니라 생산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 만드는 네. 아유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지. 하나만 얘기해봐요. 뭐 운동한다, 몸에 좋은 걸 먹는다 이런 진부한 거 말고요. 아니요 이게 지금 당황하시네. 나중에 경기지사 되고 나면 네. 그거를 경기도의 정책으로 아니 만드는 근데 거. 이거
예? 아니, 저출산을 극복해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정원호 선배는 뭐 이렇게 일 잘하고 이런 거 아니 본인이 책에 정자 이야기를 건강한 했었잖아요. 정자 이런 거 얘기하고. 아 조금 커버를 쳐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네.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되게 놀랐어요. 한준호 후보 딱 보면 저는 당연히 국어국문과나 이런 약간 그 문학형 문학오빠 네. 이런 그렇죠. 네. 완벽한 이과 출신. 뭐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셨고 그리고 아. 생각보다 저는 되게 뭔가 강남 아니면 목동 아니면 이런 데서 되게 성장한 유복한 그런 스타일인 네. 줄 알았는데 그 서사가 굉장히 그래요? 드라마틱하더라고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마 갑자기 매력적으로 이렇게 던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들 낳는 법, 딸 낳는 법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곤란하시길래 바꿔드렸죠. 둘 다 정신이 없긴 한데. 네. 아 이과를 전공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했죠. 진짜요? 아내도 수학을 전공하고 저도 수학을 전공하고. 애들도 수학을 다 잘합니까? 근데 그러면? 이상하게 애들이 다 셋 다 네. 약간 예체능 쪽이에요. 아 다행이다. 그렇군요. 네. 수학을 못해서 네. 다 예체능 쪽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려워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 살려고 보니까 자꾸 이제 그 발버둥 치다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정원호 선배님 지역구에 살 때도 마찬가지. 그때도 이제 하숙할 집이 없으니까 비용이 만들잖아요. 네. 학비 만들어야 되죠, 생활비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때 같이 그 파출소에 근무하던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제가 어느 날 과외를 하러 갔는데 과외비를 받는 날 지나면은 이게 난감하잖아요. 정말 주머니에 그치. 돈이 한 푼도 없는 네.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 비번이라고 따라서 성수역까지 걸어 나오는데 정말 참다 미안한데 나 저기 3,000원만 이렇게 한 거예요. 차비도 없으니까. 네.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꾸깃꾸깃 한 4번 접은 걸 주더니 너는 자식아 밥 먹을 돈도 없고 차비도 없어 하면서 이거 주고 가더니 고마워서 다녀왔잖아요. 다녀오는데 네. 갑자기 뒤에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백차라고 하죠. 경찰차가 막 사이렌 울리며 쫓아오더니 거기 가난한 학생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요? 제 친구가. 네. 친구가. 아, 친구가. 네네. 그래가지고 내려서 제 손을 붙잡고 거기 있는 2층에 있는 굉장히 싼 삼겹살 집에 가서 아줌마 삼겹살 5인분 주세요. 그래서 저를 막 먹이고. 먹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 정말로 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를 일화를 통해 설명을 좀 해주신 건데 정말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상상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분 네. 아직도 경찰이신가요? 그러면 근데 그 친구 이름이 경찬이에요. 아, 크게 재미는 없다. 근데 이건 중요하지 일절만 않아요. 했어야 원래 되는데. 잘생긴 분들은 유머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저는 진짜 이 두 분에게 네. 듣고 싶은 게 결국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을 하게 되면 경기도와 서울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아주 맞아요. 심플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는 유권자니까. 네. 우리 정원호 후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요? 서울시장이 정원호가 되면 뭐가 바뀝니까? 어떤 분야가 제일 궁금하세요? 솔직히 저는 서울 살면서 어떤 혜택 같은 거를 많이 이게 좋아졌다 이런 거 솔직히 못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불만이 되게 왜냐면 세금이 원체 많이 쓰이니까 네, 네. 한강에는 그만 손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또 하나가 있고 네. 우선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요. 네. 너무 복잡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엄마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육아 맞게 보육의 문제 네. 보육의 문제. 그런 네. 것들에 대한 불만도 좀 있고 네. 또 당연히 아파트 값이나 이런 주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금이 아깝다. 너무 아까워요. 내 돈 어디로 가는 거냐. 네. 도대체 내 세금이 어디로 가냐. 그리고 딱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저걸 왜 하나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세금이 아깝지 않죠.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교통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 너무 심각해요. 교통 문제가 서울 시민의 삶의 문제도 영향을 주지만 또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저희가 그 교통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30분 통근 서울 이걸 30분 통근 도시 이걸 이제 공약으로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집 앞에서 바로 5분 안에 버스를 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철이면 좋겠지만 버스 그리고 10분 안에 전철을 탈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통 출근 시간이 45분쯤 되는데 네. 이 시간 중에 거의 한 3분의 1을 첫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걸려요. 보내게 되니까 이걸 줄이면 네.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이제 집 앞으로 1시간 이상 출근하는 사람들이 4명 중 한 분이에요. 네. 1시간 이상 출근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집 앞에
공공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서 내 집 앞에 출근을 했다가 공유. 출근 시간 피해서 막히는 시간 피해서 회사에 갈 수 있게 요즘은 다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네.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하면 회사에서 바로 그 집 앞 공유 오피스에서 출근했다가 일하면 일하고 나서 이제 필요하면 회사에 가서 가는 거 이 제도를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유 오피스 유연근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근 시간을 30분대로 네. 줄이면 시민들에게 시간을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파김치돼서 출근하는 그런 네. 일을 좀 막자. 지옥철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서울 네. 시민분들 9호선 특히 좀 네, 네. 심각하지 않나요? 그런 문제들. 네, 그것도 양을 늘려야 되고 네. 배차 간격을 줄여야 되고 네. 이러면서 혼잡도가 9호선이 180%예요. 네. 이거는 막 이겁니다. 그럼요. 완전히 밀착 상태인데 이걸 좀 혼잡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네.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안 하고 뭐 한강 버스를 만들고 다른 걸 하고 출퇴근용으로. 아주 빠르고 답답하죠. 정확한 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동구청 사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은 성동구에 주말에라도 가면 된다. 이런 예.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저희는 토요일에도 여권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네. 네. 그런 토요일에도 저희 받습니다. 네. 또 토요일에도 여권뿐만 아니라 민원이 필요하신 분들 오는데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서 토요일 날 일 생기면 성동구청 가자 이렇게 된 거죠. 네. 제가 일화를 들어보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 한 분도 이렇게 성동구청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네, 네. 오셨는데 세상에 직원들이 손흥민 선수 간 다음에 알려주네요. 미리. 보통은 뭔 일이 생기면 바로 보고 가거든요. 근데 자기들 사진 다 찍고 본인들 지금 상황에서는 네. 다 찍고 나서 네. 손흥민 선수가 왔다 가셨습니다라고 어디 계셔 막 나가려 했더니 이미 가셨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공약 내에서도 되게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출퇴근 시간에서 걸리는 게 사실 그 대중교통을 타러 가는 시간인데 그걸 줄이겠다고 어떻게 보면 핵심을 잡은 거고 그리고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변호사들은 사실 그 공간의 제약이 많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무실로 가는 게 일할 공간이 없어서 집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공약 나만의 구청장이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이에요? 전 국민입니다. 아니 경기도지사가 잘 일하려면은 서울시장이 잘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왜 같이 제안을-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제안을 그래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 두 개를 좀 드리고 제안 싶은데 두 개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뛰어봤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2018년도에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 나왔을 때 제가 홍보 총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그 개념 정리만 하고 제안을 못 했는데 교통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시장이 되는 것보다 서울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장 정원호 말고 서울시간 정원호가 되면은 이 전체적인 것들이 컨셉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딱 맞잖아요. 네. 두 번째 제안은 경기도민들 중에 30-40%가 서울로 출근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소비도 거기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통합교통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교통을 해야 된다. 똑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는데 경기도민들은 비용이 더 들어요. 교통비가 더 들고 그렇죠. 시간이 더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교통에 대한 문제가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수도권 안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것이 마치 다른 나라 가는 것처럼 다른 나라 가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이 원스톱 패스도 써야 되고 그리고 교통 그 비 체계도 저희가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좀 넓게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네. 같이 생각하는데 이제는 서울만의 서울이 되면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이 저는 같은 맞아요. 권역으로 묶여서 여기서 인프라를 공유해야 됩니다. 네. 왜 똑같이 서울, 경기, 인천이 똑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네. 네, 그렇죠. 이게 중복되게 하면 이걸 좀 나눠서 맞아요. 인프라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만 5년 그렇죠. 생활했잖아요. 네. 큰 굵직굵직한 거 많이 했는데 수도권 전체에서 국가의 별도의 예타 말고 자체적으로 교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요거를 수도권 통합교통 내에 넣어서 같이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저희 경기란 단어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경기 충청하면 충주 청주죠. 그렇죠. 네. 전라하면 전주 나주. 전주 나주죠. 네. 경기는
서울경의 근거리. 그리고 수도 경자 둘레기자를 쓰는데 예. 이게 한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렇구나. 예. 중국에서는 경기란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왕도에서 500리까지 왕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땅을 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경기하고 서울은 하나의 큰 캐피탈 개념인 거예요. 수도 개념이 네. 넓게 확장돼 있는 건데 지금은 서울이 있고 둘레에 경기가 있고 옆에 인천 있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5극 3특 통합 얘기하시니까 우선 전체적인 행정 통합은 어려우니 우선 교통 통합 먼저 가자. 그래서 이제 그게 좋은 말씀이신데 네. 결국은 경제하고 또 문화 네. 요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 경기, 인천이 맞습니다. 서로 이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네. 통합이 아니고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놨어요. 기구를. 그랬으니까 그걸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교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기타 인프라를 하나씩 공유해가는 것들을 추진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첫 번째 성과를 만들어 보는 네네. 거죠. 그리고 그 당장 서울도 지금 기동카, 기후동행 카드하고 네. K패스하고 지금 K패스하고 다르잖아요. 네. 이거를 사실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도하고 서울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낸다면 일단 먼저 될 수 있는데 이게 별 큰 네. 차이가 아니거든요. 만들어내면 서울시는 훨씬 더 이익이 생기고 시민들한테 또 편해지고 네. 서울에서 경기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요. 네. 서울에서 경기로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계시니까 이게 통합되면 서로 좋은 거죠. 이 교통 문제에서 저는 약자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장애인분들의 시위가 맞아요. 저는 되게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가. 그래서 장애인들만의 어떤 이동 권리뿐만 아니라 사실 유모차를 끄는 우리 엄마들 그리고 노인들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다 활용될 수 있는 복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줄 수 있는 장애인들이 기회가. 편한 도시는 모두가 편한 도시입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장애인분들이 나오기가 이동하기가 힘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철 시위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실 건데 네. 이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이미 헌재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희가 네. 그건 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서울 시내에서 안 돼 있는 곳이 국철 구간들이 안 돼 있거든요. 요것은 정부랑 저희가 서울시가 협의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승이 되기 때문에 서울 관리하는 것만 된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거든요. 네. 이동을 전부 해야 그렇네, 되니까 그렇네. 다 만들어야 되면 서울시에 있는 거. 네. 네, 그거 하나에 플러스 장애인 택시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콜 번호가 시마다 다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거 들어서 아니고, 네. A란시에서 B란시로 넘어갈 때 택시를 2번 불러야 돼요. 여기서 저 구간에서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 행정이 이게 좀 안 되고 있어요. 경기도가 그렇군요. 네, 경기도도 네. 그렇고 이게 서울로 넘어갈 때도 네, 서울은 마찬가지고. 네, 이참에 그냥 두 분 한 큐에 그냥 다 해결해 버리세요. 지금 네. 통합해 아니, 가지고. 그래서 네?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게 필요하고 그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면 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을 받아와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교통부터 시작하고 저는 교통부터 시작해야 네, 된다고 교통, 봅니다. 네. 문화 이런 차계로 네. 특히 이제 AI로 재편되고 있는 이 전체 이 지금 시기 속에서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의 특장점을 가지고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있어서도 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 아니 두 분의 아름다운 정책 공조에 대해 가지고 네. X7K님이 두 분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안구 정화가 됩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옥구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착착해 나갈 정원호 믿을 수 있는 서울시장님 되어주세요 하셨고 네. 띵뚱님 같은 경우에는 한준호 후보님 일기야기 하시니까 눈이 반짝이시네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아니 근데 네. 우리 경향TV에 이렇게 슈퍼챗이 많이 터진 적이 없어요. 오징어 땅콩님 10만 원 보내주시면 지금 이제 위에 하나하나 읽어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뭐 제작진이 작성해 주셨는데 네. 린님 그리고 나인퀄님, 네. 레몬페퍼님, 자발적 아싸님, 산유아님, 이잼사랑님, 본본님이 맞아요. 모두 두 분 응원하시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박수 한번 치고 아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MC님께서 뭐 다른 특별한 걸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아니 근데 우리 이제 이잼사랑님이라고 계신데 네. 두 분의 사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 이 부분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초창기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오늘 흔히들 얘기 샤라웃이라고 하죠. 샤라웃이 뭐야? 뭐냐면은 영어로 이제 샤웃 아웃인데 네.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언급하면서
지지나 감사의 뜻을 보내는 건데 두 분 모두에게 공이 보내셨고 우리 정원호 후보님한테 작년 말엽에 X를 통해 가지고 정원호 구청장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때 이제 성동 구민 만족도 92.9 나온 걸 가지고 본인 성남 시절에도 굉장히 높았는데 네. 명함도 못 내밀겠네라고 이제 하셨는데 네. 그게 시민들의 평가를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일잘러가 일잘러를 알아보는 법. 저는 좀 저 글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요? 왜요? 다음 날 오전인가 제가 이제 볼리비아 특사를 다녀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수교 60주년 됐는데 제가 그거를 풀어왔어요. 비자 면제를. 그러니까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게. 그렇죠. 네. 보통 한국에서는 50불 들어가면 150불 정도 받는 그 비자를 그동안 해결을 못하던 걸 부통령, 대통령 새로 이제 임명되신 분, 네. 선출되신 분들을 만나서 풀어왔고 그거에 대한 성과 보고가 사실 다음 날 잡혀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정원호 선배님께 이게 샤라웃이 너무 세가지고 정문 쪽에서 야 한준호까지 하면 큰일 난다 이거. 그래서 제 거는 이제 행사가 취소가 되고 네. 이제 보고 행사는 취소가 되고 대신 감사패라도 준비하자. 맞아요. 그래서 네. 감사패가 왔습니다. 서로 칭찬받기 대결 같은 거네. 너무 좋다. 일 그렇죠. 열심히 해서 네. 실제로 성과 X 보이고. 나간 다음에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감사패가 의원회관에 도착을 해가지고 공개하신 네. 모습이 다 기억이 나는데 네.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한준호 후보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오랫동안 근거리 수행했던 분인데 네. 예전에 근거리 수행할 때면 아마도 뭐 당대표 할 때나 뭐 이럴 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지지난 대통령 후보가 되셨던 후보 4년 때, 전에 네. 대통령 후보의 수행실장으로 제가 130여일 정도 수행을 했고 네. 보궐선거 나갔을 때도 제가 이제 수행을 했었고 그다음 전당대회 나갔을 때도 제가 토론팀장 겸 수행을 했었고 야,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홍보위원장을 하고 22대 총선 들어서 전당대회 나갈 때 같이 이제 출마를 해서 최고위원이 됐고 네 그리고 나서는 지도부로 같이 12.3 비상계엄 넘고 그렇죠. 네.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근거리에서 모시는 도중에 네. 저도 사실 후일담을 누군가에 전해드렸는데 우리 정원호 후보 얘기를 이재명 네.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정원호 선배님 얘기를 사실은 그 22대 총선 최고위 때인가 그 직전인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차에 같이 타고 다닐 일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한참 하다가 야 진짜 정원호 구청장 일 참 잘해. 그래서 어떻게 잘합니까? 했더니 이번에 뭐뭐를 했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뭐를 했는데 나도 이 양반 보면서 좀 보고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처음 인지를 했었어요. 네. 야, 우리 정원호 후보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하고 교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두터웠던 겁니까? 일로서 아, 일로서 오롯이 인정받았다. 네. 저는 민주당인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무소속 후보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중도 확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날 처음 뵀을 때 네. 무소속의 성동구청장 하셨던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민주당 네, 저는 분이시더라고요. 이 민주당을 몸담은 지가 엄청 몸담아서 오래됐죠. 활동한 지 네.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아이고야. 그만큼 민주당 색이 엄청 찢진 않다는 것이 네. 일반 유권자 입장이라서 사실 서울 선거가 어려운 게 이제 강남이나 그 강남 3구에 있는 사람들의 민주당 비토 정서가 있는데 네. 거기에 조금 비껴나 있고 그래서 저희 성동구 특징이 제가 예비군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예비군 훈련을 가면 느끼는 게 아직도 안 끝났어요? 나이 자랑. 생각보다 어려요. 예비군 훈련을 가면 제 나이 때 예비군이 많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전문직,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인데 그 부모들이 보통 대부분 목동이나 강남 쪽에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식들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성동구청장, 우리 구청장 진짜 잘한다. 그 정도. 그래서 아마 강남이나 그 되게 보수적인 지역에서도 지지세를 끌어올 수 있는 후보가 아마 정원호 구청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근데 그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좀 받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정원 후보 오늘 미처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면 네. 저는 한준호 후보가 정말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이 바쁜 일정 와중에도 빠지지 않고 한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동작경찰서 갔다 오셨죠. 네. 왜요? 사실 본인의 아니, 유세 제가 활동할 직접 가지는 때 않았습니다. 안 가셨어요? 네, 아무튼간에 제 그런 비서관이 거예요. 갔습니다. 네. 그때 고발도 하고 어쨌든 네. 간에 형사절차에 대해서 본인 의견도 올리고 어떻게 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대리인처럼 이렇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보면은요. 제가 이제 22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저한테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를 맡아달라. 이게 대통령께 걸려 있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관련된 사건이었었고
그때 당내에 있던 한 20여 분 정도 되는 율사 출신 분들하고 같이 이걸 대응을 해왔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계속해서 대응을 해왔죠. 그 일환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일을 잘한 게 많은데요. 아니 근데 묻히네 얼굴에 묻혔네. 네. 얼굴에 묻혔어 또. 아, 진짜 이거. 몰랐어요.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비교하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지사가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일하기가 행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드네요. 왜냐하면은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각각의 지역만 맞습니다. 지역의 네, 특성이 네. 다 다르고요.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서울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울은 물리적인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심리적인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사실 일하기에는 훨씬 더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은 네. 사실은 이제 경기 북부도 크고 그 남부도 큰데 제가 한준호 후보님의 일생을 쫓아가다 보니까 북부에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신 거고 네. 실제 남부에서도 사셨다면서요 보니까. 저는 이제 네. 화성 평택에서 자랐죠. 네, 화성에서 3살 때부터 이제 우정이라는 데 시골인데 거기서 이제 자라고 그리고 이제 평택 청북과 안중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죠. 아, 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부천에선 신혼 생활을 했고. 네. 경기 전역에 연고가 있으시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산 것만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근데 이게 경기도의 행정과 서울 행정이 큰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장에게는 되게 인허가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한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도지사의 직접 행정은 사실 소방 행정이 아주 직접 행정이고 나머지는 31개 시군에게 거의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지원하는 쪽의 업무가 좀 많은 편이고 서울시장은 직접적 행정을 해야 되는 편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하나 좀 저도 제 지역에서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제 아까 이제 육아책 얘기하셨잖아요. 출산책. 애 키우면서 이게 항상 걱정이에요. 아침에 경기도에서는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7시 때쯤 되면은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눈을 안 뜬 상태예요. 아이고. 이거 안고 애를 안고 어딜 그렇지. 갈까? 근데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들렀다 가면은 또 시간이 더 걸려요. 지체되죠. 네. 아까 네. 10분 내에는 어쨌든 첫 번째 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네. 생각을 착안한 거는 그 역 옆에 거점형 어린이집을 만들자. 아, 지하철역 옆에, 전철 옆에. 그래서 네. 7시 때 맡기고 9시 때 데려올 수 있는 거점형 어린이집을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저희 행신역이란데 네. 거점형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아, 실제로 지역구에서. 네. 네. 이게 굉장히 지역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경기도 행정에서 31개 시군을 지원해가지고 이런 역 옆에 있는 거점형 어린이집들 특히 경기도민들은 이 아이 맡기고 나오는 게 정말 아침 출근 시간에 한 3-40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아웅이 님이 이 방송 3시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거철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 너무 좋습니다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6월님은 정원호, 한준호, 박찬대, 팀 이재명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오키즈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한준호 후보님, 네. 경기도 판교 10개 네네. 어떻게 하실지 좀 여쭤봅니다. 이러셨거든요. 저거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그 우리 중앙은 5극 삼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균형 발전이 안 돼 있어요. GRDP는 전국에서 1위이긴 한데 1위에서 31위까지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려면 균형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형 10특을 해야 되는데 저는 판교 10개 만들기로 가자. 첫 번째는 지금 5개의 3기 신도시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30분 권역 내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가 같은 데 있고 자족 기능을 가진 그런 도시를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자족 용지가 기본적으로 몇십만 평씩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주면 일단 5개의 판교 만들기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두 번째는 대개는 택지가 있는 상태에서 개발 계획을 세우면 택지의 지가가 막 올라가요. 손바뀜이 생기고. 그래서 경기도에는 땅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서울에 몇 배 되는 땅들도 있고 양평 같은 곳. 좋은 지역들의 땅을 미리 매입하는 방식. 이게 싱가포르에서 이제 개발을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 HDB가 미리 땅을 5개를 미리 매입을 해요. 아, 미리 매입을 해서. 그래서 이 2개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1차로 5개 판교는 그 스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 3기 신도시를 이용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다음 진행할 곳들의 부지를
빠르게 매입을 하면서 준비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10개 만들기가 가능하다라고 야, 생각합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두 후보다 정책적으로 탄탄한 준비를 하고 선거 자체도 뭔가 이런 데 집중해서 치르고 싶어 하는데 네. 사실 이런 분들을 놔주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전 야당에서만 사실 공세를 할 줄 알았는데 네. 여당 후보들끼리 토론회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 낯뜨거운 네거티브들이 있는데 우리 공보팀장님 네? 네거티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그 당시에 뭐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했던 뭐 골프 대회 이런 거에 뭐 참여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방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보고서 저는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봤는데 거기에 그 수원 삼성도 도이치모터스의 후원을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 심지어 김건희란 선수도 있었어요. 야, 이거 확실히 연관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후원사를 따질 거면은 삼성도 그런 비판을 해야 되는 건가? 그 시점에 왜 도이치모터스라는 걸 등에다 받고 축구팀을 뛰게 했느냐? 김건희 선수를 뛰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거티브는 조금 부적절해. 그것도 만약에 국힘에서 그쪽이야 그렇게 하니까라고 하겠지만 이게 같은 우리 동지끼리 그러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충분히 경선이니까 얘기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국힘당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힘당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건 그 골프대, 축구대 이런 대회 때마다 도이치모터스가 성동구 내에 있는 기업이에요. 본사가. 반내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후원이 아니고 협찬입니다. 협찬 정확하게는 물건 뭐 이렇게 이제 경품으로 물건 내놓는 그런 건데 거기에 다 이제 협찬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서 한 30개 기업 정도가 이렇게 조그맣게씩 내요. 그런데 가는데 축구대에 여야 할 것 없이 그렇죠. 다 참석합니다. 그렇죠. 축사하고 참석하는데 저는 그 김재섭 그 문제 제기한 의원한테 하고 싶은 건 자당의 의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라.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 같이 다 참석했는데. 그러니까요.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문제예요. 네. 최초에 이제 최초에 거기서 얘기를 얹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뭐 우리 쪽에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김재섭 의원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자기 당의 지방 의원들 다 거기 참석하고 행사에 다 다 왔는데 나왔는데 축구대 그 사진에 다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자기 당 의원들한테 야 거기 왜 갔냐부터 얘기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 저만 얘기하면 안 되고 성동구에 있는 모든 선출직들은 거기 다 가서 그 축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동네 그 큰 행사들을 하는데 안 가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하고 직무로서 사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연유에서 드러난 얘기들 공개하고 있는 건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 매명하는 사람 믿기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저는 이재명 파리를 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네. 또 그걸 또 완전 부정할 수 없는 게 정치 6년 하면서 정치 4년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거리에 제가 정치를 같이 봅니다. 4년 네. 했는데 아니 뭐 친해서 친하다고 하는 아 건데. 그러니까 뭐 보니까. 파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어요. 근데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같이 갔다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조금 요거를 좀 피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동지란 말씀 변호사님께 쓰셨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좀 동지의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자꾸 흠집 내고 우리끼리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해서 이게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저는 좀 동지의 언어로 좀 네.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동지의 언어가 되길 저도 아니, 바라는 바고. 저는 이제 네. 이재명 파리하고 있다고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래 파리 할 거야.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할 거야 나. 경기지사는 대통령하고 손발 맞춰야 돼.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하고도 같이 손발 맞출 거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그냥. 저도 한번 그 방송에서 위축되지 그렇게 말고. 했어요. 저는 위치가 안 돼요. 네. 이게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를 왜 치릅니까?라고 물어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선수를 뽑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손발 맞출 사람이 누구냐? 또 굉장히 일을 또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 맞아요.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지 않습니까? 딱 만으로 1년 됐을 때. 그렇습니다. 당선되면 월까지 똑같아요. 4년을 같이 일을 해야 정확하게 됩니다. 끝나는 거야 같이. 월까지 그러네. 그렇구나. 똑같아요. 대통령 임기를 함께 하는구나 네. 심지어는. 그런데 같이 갈 사람 팔지 않고 누구를 팝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두 팀 분이 이재명이 돼야죠. 두 분이 팀 이재명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건 임기도 임기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오늘 네. 한국갤럽 조사도 상당히 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요. 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70%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MBS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숫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70 가까운 숫자가 나오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9까지 올라갔고요. 한국갤럽은 지난주보다는 숫자가 조금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사실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5%.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다 결집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환경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이란 전쟁 때문에 국민들이 유가 불안도 굉장히 좀 심하고요. 또 물가나 뭐 고환율 이런 것 때문에 산업에 파장이 미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 불안 심리를 대통령이 다독이면서 뭔가 리더십 있게 끌고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걸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거라고 맞아요. 봐요.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이런 데서도 대통령 긍정평가가 부정보다 한 2배 이상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당 지지율도 높고 국정 지지율도 높은데 제가 하나 이제 두 분 후보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30 세대의 네. 지지율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실제로 우리가 유권자들 중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만났을 때 좀 어떤 반응이 돌아오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30에서 지지가 시작돼 갖고 확대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민주당 경선 와중에 이제 여론조사하면 20대에서 1위를 20대에서 1위다. 1위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쭉 음. 세대로 올라간 건데 그거는 제가 SNS를 이용한 소통 그리고 성수동 뭐 이게 이제 저의 상징이 돼서 했는데 20대 오늘도 제가 이제 대학생들 쭉 만나서 네. 대화하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잘 들어주는 거.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 계속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기보다 훈계보다는 네. 20대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걸 좀 찾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한준호 후보 같은 네. 경우에는 20, 30대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이 20, 30대들과 접점이 없는 게 맞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20, 30대들은 대개 이제 대학에서 취준생 그리고 사회에 막 진출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의회 인근이나 또 지역 정도에서밖에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 접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원호 선배님께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실제 20대 자녀가 있잖아요. 집에.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밖에 없는데 말씀 주신 대로 잘 들어주고 소통하고 그리고 호응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갖춰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네. 집에서 많이 까여가지고 그 자녀들로부터. 그래서 계속 이제 당하면서 네. 이렇게 조금씩 아니 어떻게 보면 이해할- 네거티브에 그냥 익숙하신 분들 뭐 도이치 모터스 춤이야 그냥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아이들한테 당한 거 좀 다르더라고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네, 제 지인분들이 사실 홍대 마포구에 좀 많이 살면서 주말마다 느끼는 고충이 뭐냐면요. 극의실을 대규모로 하세요. 거기가 예. 이제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 특히 주말에 2차선 도로를 막아놓고 수천 명의 젊은 친구들이 중국인 혐오 발언, 윤어게인 세력들이 맞아. 네. 그 가방에 근데 또 라부부는 잔뜩 달고 있어. 중국은 싫은데 왜 이렇게 중국 아티스트는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모순이에요. 근데 그거를 관광객들이 다 찍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물어봐요. 진짜 한국인 젊은 친구들은 중국인 외국인을 그렇게 싫어해? 그러니까 이런 혐오시가 있을 수 있겠죠. 표현의 뭐 시위의 자유. 그럼 좀 제한해서 했으면 좋겠다. 일본도 그냥 트럭 하나 놓고 확성기 하지 이렇게 차선에 막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도 좀 그렇게 네. 깨끗하게. 그게 이제 굉장히 조금 외국인들이 올 때 불안감을 느끼면 오기가 네. 어렵죠. 그래서 저도 성수동에 한번 그게 몇 번 일어나서 시위가 저 굉장히 뭐 가슴 마음 저리고 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어쨌든 민주주의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가 그래서 보장이 헌법상의 되니까 권리니까. 네. 그걸 하되 이게 이제 조금씩 어느 정도 이 여론이 좀 모아지고 또 공론의 장이 형성이 된다면 조금씩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은 방향들을 서로 제시해 가면서 뭐 시위를 하더라도 조금 나은 방향으로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만들어지면 좋겠고 그게 직접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시위의 네.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또 상인들이
그럼요.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네. 피해를 네. 줄여가는 것들을 좀 만나서 접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책을 내야지 이걸 금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거니 그것들을 가지고 애국하자는 마음이거든요, 다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방식이 틀릴 뿐이니까 요걸 좀 찾아내겠다. 근데 저는 이제 소통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뭐 주택, 교통, 복지 제 각각 팀을 만들어서 이제 정책들을 개발하고 토론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청년 정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 주택 하면 3평, 4평. 맞아.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밖을 배회하게 돼요. 근데 배회하다 보면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년 주택을 지을 때는 되도록이면 규모 있게 좀 지어달라. 뭐 외국 같은데 쉐어하우스들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 방을 나누고 공동 공간을 만들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어린이 놀이터, 노인 휴게 시설인데 청년 놀이터 봤습니까? 못 봤죠.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다 컸으니까 이걸로 퉁쳐버리는 경향이 있으니 이 청년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고민해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정책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청년에 가까운 우리 정구선 변호사님이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근 마흔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아직 청년인가요? 젊어 예비군 간다며. 법상으로 39까지 청년입니다. 39세까지는 네. 법적이고 45세까지도 정치적으로는 45세까지 시골에 가면 60세까지도 근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로펌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원룸에 살면서 그러니까 로스쿨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밖에 나가야 돼요. 왜냐면 집은 자취방은 너무 작으니 항상 공부를 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왜 스타벅스가 인기고 많아졌는가를 생각하면 거기는 음료 하나 시켜놓고 오래 머물려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그런 점을 좀 잘 잡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청년들도 그 경제 활동은 못 하는데 성인으로서의 요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소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 거기서 청년끼리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뭔가 화학작용이 날 수도 있어서 그런 거를 정치가 좀 기반을 해준다고 하면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너지가 또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인혜 씨가 질문했을 때요.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왜요? 질문은 쉬운데 답변하기 진짜 진짜 어려운 맞아요. 질문을 솔직히.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성동구에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만들어 별도로 많이 놨는데 만들어줬기 그랬더니 때문에. 거기 오셔서 굉장히 뭐 다양하게 이용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간인 거죠. 그렇죠. 예술인들한테도 창작 공간이 필요하고 청년들한테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만들어 놓고 오라 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공간을 거죠. 네. 정해놓고 목적을 부여하면 안 되고 그냥 정해놓고 와서 그냥 해라. 쓰시라. 근데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정권이 바뀌거나 이럴 때마다 하다못해 어린이집 간식도 나온 적 있고 과일은 또 뭐 안 되고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예술인들이나 조금 그런 복지도 시장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아예 네. 사라지고 갑자기 다른 데 지원이 가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이게 신뢰가 안 오거든요. 예. 이게 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인 게 오세훈 시장의 전임 시장 지우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잘하고 있는 맞아요. 뭐 본인이 못하고 있다고는 사업은 뭐 그래도 되겠지만 잘하고 있는 사업도 많은 분들이 맞아요. 원하는 사업도 지워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시장이 되면 뭘 지우고 싶냐고 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지우고 싶은 생각은 많으나 내가 임의로 지우면 안 된다. 이건 시민들께서 평가해서 지울 수 있게 하겠다. 좋은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네.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좋은 사업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받는 사업은 시민들로 그렇죠. 사랑받는 네. 사업 없어지지 않는다. 네. 그런데 이걸 그냥 시장이 마음대로 나 이거 없애겠습니다. 라고 하면 불안해하죠. 네. TBS 없어졌잖아요. 네. 다시 살려내야죠. 네, 그거를 그러니까 룰로 예를 들면 조례로 만든다든지 네. 뭔가 그러니까요. 확고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폐지할 때 일몰시킬 때는 뭐 시민들의 평가나 이런 게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해야지 네. 시장이 임의적으로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공감을 표시하시면서 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리아님, 아무개님, 김혜승님, 캐로님이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민아이님은 저는 부산 시민이지만 한준호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든든한 지원군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네. 화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잠깐만. 지금 막 퇴임하시는 지나가는데. 든든하죠. 저건 너무 당연하고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님의 레임덕을 없애는 게 다음 지방 정권의 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이기도 하다. 성과가 계속 끝까지 나면 어떻게 레임덕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아까 그 TBS 문제 잠깐만 네. 짚고 넘어가면 이 TBS가 그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교통방송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또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TBS 문제는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울의 행정 하나에 흔들리지 않도록 네. 경기도하고 지분을 공동 소유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이렇게 정책 공조를 네. 잘하십니다. 지금 또 하나 갔어요. 지금. 새로운 연마비. 왜냐하면 경기도권에 있는 모든 분들도 TBS를 듣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들을 수 있어요? 배역이 같아요. 수도권이니까. 네. 속가수 배역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TBS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 지분을 공동 소유해서 함부로 이 지분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그것도 좋은 그것도 방법이네요. 굉장히 좋은 네. 방법이고 네. 사실 네. TBS는 이제 교통으로 시작했지만 서울시 재난 주간 방송사가 돼야 한다. 그래서 예. 교통과 재난 예.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정상화를 시작해서 이후에 서울시의 정책, 의회의 상황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갈 수 있고 하나씩 이제 정상화해 가는데 네. 지금 이제 네. 경기도가 경기도 독자 방송이 없는 지금 거죠. OBS는 사실상 인천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위치는 이제 부천과 수원 이렇게 라디오하고 나눠있지만, 나뉘어져 네. 있지만 나중에 그게 네. 이제 의논이 된다면 네네.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러면 네. 수도권이 사실상 방송에서는 서울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 그 등잔의 어두운 밑과 비슷합니다. 역시 방송 아니 전문가시기 저 때문에. TBS 얘기 꺼내시길래 네.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왜 경기도가 지금 경기도 도지사 나간 사람이 TBS 네. 걱정을 해야 이렇게 그러겠네요. 얘기하려고 네. 했는데 정말로 많이 들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교통 관련해 갖고 그러네요. 네, 전부 가다 보니 서울로 가다 보니까 서울로 당연히, 이제 예. 목표가 있으니까. 제가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이제 그런 투쟁을 해왔던 사람이기도 해서 그런 이제 좋은 공감대가 말씀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0120님이 정원호님은 트위터에서 먼저 유명해지셨죠. 이런 말씀해 주셨고 네. 소피아님은 정원호님 행정력은 외국에서도 소문났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일본에 방문을 하셨는데 일본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성수동 칭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예. 어떻게 알았나 싶죠. 시부야구. 보니까 네. 보니까 네. 시부야구에 거기 가면 이제 지금 왕십리가 미로잖아요. 네. 지하 공간이. 시부야가 원래 미로였어요. 시부야역이. 근데 이거를 통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네. 도시 개발을 어마어마하게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벤치마킹하러 가서 갔더니 이례적으로 시부와 구청장하고 의장이 동시에 나온 거예요. 구청장 의장이 동시에 나왔다. 네, 보통 네. 그럴 수가 없거든요. 둘이 동시에 나오는데 음. 저를 이제 맞이하러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눴더니 시부야 구청장 따님 두 분이 성수동 매니아라고. 배우로 갔는데 배우로 갔는데 그런 말씀 들으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뭐 왜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성수동 어떻게 네. 뭐 했냐고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네. 저희 저거는 이제 OECD나 유엔에서도 저희가 모범 사례로 다 선정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문제도 예. 성동구에서 해결했잖아요. 그 네. 서울에서도 진짜 가능한 그게 제 겁니까? 공약으로 들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뭐죠? 일단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보장을 해야 됩니다. 네. 걱정 없이 뭐 다른 걱정, 사고 걱정, 그다음에 뭐 유괴, 납치 그런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걸 하려면 초등학생은 성동구 모델 그래서 워킹 스쿨 버스를 하는데 교통 지도사들이 아이들을 노선별로 데리고 등교까지 시켰다가 또 하교할 때는 하교를 집까지 다 해줍니다. 야, 그럼 그런 뭐 서비스를 해주는 학교로 겁니까? 도착하면 네. 부모님한테 톡이 갑니다. 알림도 가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다 걱정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그러니까 있고요. 맞벌이 아니더라도 모든 그럼요. 부모가 아이만 낳으면 초등학교 그럼요. 가면 이런 거 걱정 안 해요. 네, 그리고 그걸 방과 후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걱정 없이. 우리 나라에 할 일이 없어지겠네. 그리고 지금 애들 보시는데 지금 네. 그리고 중학교 가면 스쿨버스가 좀 필요해요. 중학교가 멀어지네. 조금 머니까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은 뭐 자전거 타거나 걸을 수 있지만 조금 먼 아이들은 스쿨버스를 필요하면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스쿨버스 왔다 갔다 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앞으로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도 스쿨버스가 없는 학교들은 교통비를 등 학교에 교통비를 무료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초중고 아이들이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아이들은 걸어 다니는데 먼 아이들은 비용이 그렇죠. 들잖아요. 네. 이건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리면은 네. 한강
시내버스 안 하고 스쿨버스 했으면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이 현자 윤혜 씨가 서울 시민이라 자꾸 서울 얘기만 아, 물어보는 죄송합니다.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한준호 후보님한테도 질문 좀 던져주고. 경기도 이제 등하기 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저는 제 지역에서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시작을 한 게 있어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원래 일산에 있다가 일산에서 16년 살다가 정치를 하면서 덕양이라는 데를 갔더니 여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일기 신도시는 보통 공원 안에 학교가 있어요. 많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나를 건넙니다. 네. 근데 덕양을 갔더니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서너 개씩 건너니까 야,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느 경찰분이 바닥 신호등이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상품화 시킨 게 있어서 이걸 찾고 있던 중에 국회 앞에 그게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어서 업체를 찾아가지고 우리 학교 앞에 사거리에만 초중까지만 일단이라 시작을 해보자. 네. 라고 해서 예산이 생길 때마다 초중 앞에 사거리에 바닥 신호등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신호등이 뭐예요? 바닥에 신호등 들어오는 거. 불 들어오는 초록색, 거. 빨간색. 요즘에 아. 애들이 네. 핸드폰을 보면서 걸으니까 위에를 안 보고 맞아요. 걷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바닥 신호등이 있으면은 그 안전하다는 신호를 볼 수 거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저는 그걸 처음으로 만든 게 저희 성동구. 성동구 스마트 네. 신호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횡단보도. 잘 얘기하고 혼자 여기로 가는 나 이런 거 좋아. 성과 배틀 너무 좋네. 성과 배틀 좋죠. 네. 아니 뭐든 좋은 걸 갖다 쓰는 게 실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정말 내내 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오. 어지간한 학교들의 위험한 지역들은 전부 다 그 사거리 횡단보도를 다 깔았고 네. 이게 뭐 전체 또 보고 좋은 것들 막 따라서 하기 시작해서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네, 실제 맞습니다. 불이 확 하고 사거리에서 들어오니까 야, 인지가 그렇구나. 빨리 되는 거죠. 네. 지금 피마쟁님이 한준호 후보님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역시 다르시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바비님 같은 경우에는 한준호 후보님은 청년 중년에게 맞는 정책을 다 갖고 계시더군요 했는데 구체적으로 중년 정책은 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뭐를 얘기하신 건지. 가족인가요, 바비님 보니까 지금? 네. 저는 이제 그 주택 정책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주택 정책을 만들면 제가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주택 정책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 또 언제 싱가포르까지 가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쫓겨나가지고 있을 때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의 세계적인 그 주택 정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 HDB라고 해서 주택개발청을 통해서 만드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방식대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이 한 10억이다. 근데 내 자산 자체는 뭐 부채를 크게 얻지 않은 상태에 내 자본 자체가 한 2억이다. 그럼 내 능력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3억 미만이다라면 딱 그 지분만큼만 들어가는 지분형 아파트. 지분형 아파트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네. 방 하나만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떡해요? 아파트 10억짜리 지분을 지분만 예를 들어서 가지고 2억 3천만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소유권만 나머지는 그 소유권은 GH 아. 경기공사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만 내다가 이자네요. 이게 이자만 내다가 전세 같은 네네. 느낌이에요? 전세? 전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전세는 예를 들어 2억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얼마 맞아, 받습니까? 2억 받지.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분만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 가격도 전세금도 네. 올라가는 거 그렇죠. 연돈도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의 자산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필요하면은 이 가격 한 10%더 늘릴 수 있는데 라고 하면 10%더 늘릴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거를 첫 주택 그리고 청년 주택 그리고 신혼주택 정도까지는 적용을 해보자. 네. 이런 이제 저희가 주택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랑 공약이 그 부분이 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또. 역시 이자분들은 또 가능한 거예요, 보니까 지금. 두 분이 따로 만나요? 이건 지분도 할 수 있고 또 리츠 모델을 도입해 갖고 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저희가 네. 조합 아파트도 저희 네. 지역에 실제 해봤는데 이건 소스라 얘기하면 안 돼요.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이사장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몇 조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연금공단도 이거를 계속 이러한 식의 투자 말고 이거를 이제 PF에 같이 담아서 리츠 형태로도 가져줬고 예. 그래 그렇게 같이 담아서 그 예산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연금공단도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재원 마련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우리 사실 한준호 후보님은 국토부 장관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방금 증권이나 이런 거에도 밝은 이유가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문학소년 같지만 수학과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였지만 그 다음은 또 증권계에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과대 그다음에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네. 겸손해. 자기 자랑을 그동안에 너무 안 했어. 맞아요. 네. 주식으로 굉장히 좀 제주도가 수익 좀 많은데. 냈나요? 저는 ETF만 합니다.
아. 네, 지수. 그것도 나랑 같네요. 아니 세상에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팔 수 있는 주식은 없고 없어요? 떨어질 때도 그리고 오를 때도 다 먹을 수 있는 주식은 없어요. 근데 그렇죠. 네. ETF 지수 종목은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만 보면서 박스권만 보면은 대략 한 달에 한 번, 또 1년에 한 10번 내외에서 트레이딩만 하면은 뭐 은행에 있는 이자보다 훨씬 높게 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가실 때는 우리한테 찍어주고 가시는 하고. 네. 그러니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요.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공약이 다 달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별 특성이 다 달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부, 동부, 서부, 남부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 네. 공약들은 준비돼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크게는 수도권은 이제 수도권 규제 먼저 완화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수도권 규제로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금 이제 서울이나 또 이제 충청권에서 양해가 가능하다면 과밀억제 권역부터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고양하고 수원하고 저희가 연구 용역을 돌려본 결과를 지금 조금 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 행정학회에 넘겨놨는데 과밀억제 권역만 해제를 해주면 대략 그 1년에 70조 정도의 경제 효과가 유발돼요. 아, 그래요? 수도권 내에서 50조, 비수도권에서 20조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수도권에서 나오는 50조 중에서 한 15조 정도를 뭐 특별 회계에 좀 담아가지고 좀 약한 지역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잖아요. 연 15조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40조 내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있죠. 네. 야,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고 5708님이 내 삶에 확 닿을 수 있는 정책 토론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정원호, 한준호 화이팅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김혜승님은 두 분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되시면 어떻게 달라질까 설렙니다 해주셨고 아나시스님은 이재명 행정 능력이 정원호, 한준호 열매로 맺어질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오늘 두 분께 제가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주 좋아 오늘 방송. 그렇네요. 저희 둘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수도권이 풍성해집니다. 기대되네요. 아니, 그런 얘기 하시고 지금 그 네. 군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두 분이 대선 토론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는 야. 뭐 박터지게 싸우겠죠. 그런 날이 오게 되면 네. 네. 그럴 것 같은데 끝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선을 염두에 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일단 3명이 있지만 그래도 오세훈 후보가 유력하지 않겠냐는 네. 게 시장의 관측인 그렇죠. 거고 네. 오세훈 후보와 맞서서 정원호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하시는데 네. 내가 이 점은 오세훈보다 훨씬 낫다 선호하시는 분 궁금합니다. 일단 본선은 제가 자세가 다를 겁니다. 아 자세가요. 네. 경선은 우리 동지들끼리 하는 거니까 제가 뭐 그런 선 명확하게 지키고 하고 있지만 본선 가면 선이 달라지잖아요. 기준선이 네. 제가 그건 한번 달라지는 모습을 달라지는 경쟁과 전쟁을 구분하는구나. 네. 아니 왜냐면은 우리 정원호 후보가 워낙 이렇게 인성이 좀 좋으시다 보니까 그 토론을 할 때 과연 오세훈은 워낙 이렇게 노회한 사람이다 보니 그 토론에서 정원호 후보 너무 점잖은 의시기 때문에 혹시나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분 솔직히 있어요. 네. 모두가 바뀌는 걸 보실 겁니다. 모두. 네. 아, 모두가 바뀌는 걸 네. 보신다고 한 거고 우리 한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저는 성과가 다르고 네. 일단 시민들의 평가가 다릅니다. 그렇죠. 시민들께서 보실 때 작은 범위지만 성동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네. 후보와 범위는 없지만 시끄럽고 요란한데 성과 없어서 피곤한 그런 평을 받는 거랑 완전히 다르기 다르다. 때문에 네. 원래 혁신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커지는 거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법이거든요. 그것은 무기가 확실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무기는 시민의 마음속에 이미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회에서 네. 정원호의 성동구와 그리고 그 오세훈의 한강버스만 비교하면 네,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아니 그리고 생각합니다. 한준호 후보 제가 이 질문 꼭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는데 한준호 후보를 두고 어떤 분들이 뭐 경기도지사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데 네. 지금 나이가 53세입니다 일단. 자녀분이 아니 뭐가 그렇게 어리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제가 설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네.
딸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이제 대학원 다니는데 남자친구를 설에 집에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남자친구에서 그래서 어머나 사위 아니, 예비사위? 아니 그거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냐라고 네. 했더니 나는 좀 그냥 사귀는 남자친구면 싫고 만일 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그건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했더니 아빠 그 정도 되니까 데려온다는 거죠. 제 나이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멀리 갈 게 없는 정치인 중에서 김종필 40대 총리했습니다. 네. 네. 김태호 40대 총리했죠. 경기도지사 남경필 40대 지사했어요. 40대 아니고 몇십 대요? 50대. 50대입니다 지금. 아니 좀 이게. 세대 교체 지금. 좀 해야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네. 아니 두 분이 젊지 않아요? 이제 회감을 바라볼 나이에요. 다. 근데 저는 그 나이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셀러리맨으로 21년을 살았어요. IT 업계, 금융업계, 언론계 그리고 뭐 청와대까지. 그래서 네. 저는 그 제 나이 단순한 나이보다 그 기간 동안에 쉬지 않고 쌓아온 제 이력과 경력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거기에 너무 안 알려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강조가 좀 맞아요. 돼야 되고 하나 더 여쭈면은 여기 사실 경기도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너무나 이제 그 안개 속이어가지고 누가 될지 알 수 없는데 네. 많은 분들이 여쭤보신 거는 네. 혹시 이 두 가지만 여쭤봐달라 한 네, 가지인데 그 결국은 만약에 상대 후보가 김문수가 낫나요? 이진숙이 낫나요? 뭐 이런 걸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네. 아 글쎄요. 그럼 제가 이준수 뭔가 각이 있을 거야 이진숙 거기는 거기는 제가- 같이 MBC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전 있어 노조였고 사측이었고 네. 네, 같이 싸워왔고 제가 면밀히 잘 알죠. 아 네, 면밀히 잘 알아서 되도록이면 좀 그 이진숙? 아무튼 네. 너무 좋은 말씀이셨고 네. 그 HJ님이 한준호 의원님 지분형 아파트 너무 좋네요. 그런데 네. 서민이지만 대기업 다니면 소득 요건이 무조건 탈락이라서 국민임대도 못 들어가요. 그러시면서 여러모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미혼 여성을 위한 정책 좀 부탁드린다고 하시면서 슈퍼챗 네.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미혼 여성을 위한 정책들 좀 제가 있으면 두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네. 주택 정책은 일단 진입 장벽을 좀 낮춰줘야 됩니다. 누구나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말씀 주신 소득 대로 요건? 소득 요건 아니면 내가 결혼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떠나야 된다. 삶의 형태가 다 달라졌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지금 그 기획을 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에 능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압니다. 네. 능곡역 앞에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가면은 역 앞에 전통시장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 전통시장은 사람이 없고 청년들은 내가 앞에 지하철이 있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아치형으로 전통시장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 올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밑에 상인들은 내 위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청년들은 집 앞에 지하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기도형 그 청년주택 스킴을 짜가지고 31개 시군에 이런 조건에 맞는 곳들을 같이 지분 참여하고 개발을 하면은 청년들이나 미혼 여성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을 제법 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이네요. 네네. 그리고 듣다 보니까 왠지 미혼 여성을 위한 정책들은 또 성동구에 사실은 네. 굉장히 호칭부터 다르기 때문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많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이제 저희들은 보통 경력 단절 여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우리가 이름을 바꿔서 바꿔서 불렀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법까지 이번에 국회에서 해서 이 정책이 지금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책 좋고 좀 전에 네. 말씀하신 그런 거는 네. 경기도에 딱 맞는 네, 맞습니다. 네, 네. 서울에서는 저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경기도에는 바로 역세권에 저런 시장이 있으면 네. 그걸 만들어서 가능한, 하면 네. 청년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네. 예, 아주 좋은 정책. 그리고 상인들은 하루 팔고 남은 것들 중에서 이분들에게 무인 시스템 안에다가 자기 물건을 넣어놓고 또 저녁에 팔 수 있죠.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유럽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경기도로 좀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 남성들도 그럼요. 다 챙겨가지고. 네.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피드백을 주시는데 일단은 8909님이 한준호 후보님 민주당 내 경쟁자들 이게 필승 카드 있으세요? 걱정돼.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 한준호 후보가 꼭 본경선에서 당선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드리는 네. 말씀인데 그런 카드 당연히 있으시죠 지금? 그럼요. 그리고 네. 저는 이제 뭐 사실 지표상으로도 좀 상승세에 있는 그렇죠. 네. 상태이고 제가 사실 저는 대선급 주자들 두 분과 맞아요. 당내 네. 경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이제 경력을 가지고 이 두 분과 경쟁을 하면서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굉장한 네. 거고 또 이제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 조사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제 첫 번째 목표는 4월 5일에서 7일까지 있는 저희 본 경선에서 한 분이 50%를 넘는 과반을 하는 분이 없을 경우에 1, 2위가 결선을 갑니다. 결선을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목표는 4월 5일, 7일 있는 이 투표에서 결선을 가는 게 이번 첫 번째 목표이고 네. 그렇구나. 4월 15일에서 17일 있는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역전 극을 또. 네, 그래서 누가 1위예요 지금? 그럼 말씀드렸어요. 뭐 여기는 여기가 1등 같아. 제 마음속에 1위는 후보입니다. 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네,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느낌으로밖에 말 네. 못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투제트님은 정말 꼭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 방송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네. 월스님은 두 분 응원합니다 하시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겉절이님, 에밀리킴님, 매드님, 치즈님, 금사과님 외 정말 많은 분들이 두 분 다 네. 네거티브 안 하셔서 너무나 맞아, 좋다는 맞아. 말씀을 진지하게 전해주셨고 두 분 다 정말로 신사 같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정원호, 한준호 두 분 다 잘 준비된 후보로 느껴지셨나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분을 언급하셨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정원호 구청장, 한준호 의원이 당선돼서 대통령을 적극 돕고 지방행정을 잘해가시길 응원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상이 널리 알려지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